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네네. 자, 오늘 이제 거의 2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 아무튼 2월도 2월 달은 되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설 연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1% 이상씩 올랐고요. 외국인 수급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이제 외국인 수급 요거 잠깐만 체크를 좀 하고 짧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PBR 관련주들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또 있어서 요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는데 요거 체크해드리고요. 짧게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튬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막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또 2차전지 또 핵심적인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것도 아주 짧게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본 주제는 이제 저기 대선주, 총선 관련주니까 그 얘기를 뒤에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총선이 D-42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2월 말 끝나고 나면은 3월 1일 날은 또 3일절이라서 쉬고 3월 2, 3 요게 이제 일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되면은 아무튼 D-40일 안쪽으로 돌아 버리죠. 그래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종목들을 제가 보니까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제 다 이제 해놓고 이제 오르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서 이제 왜 이제 요쪽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죠. 일단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는 양쪽 다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그죠? 기업 PBR 저 기업 밸류업 그 관련주들 급등하면서 지수가 올라왔고 그 발표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했죠. 발표 전후로 살짝 눌렀다가 다시 약간 오르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센 우봉이 하나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좀 보면은 기관은 별로 볼 게 없는데 외국인 쪽은 봐야 되겠어요. 보시면 외국인이 그 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개미들은 이제 그걸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상을 많이 했지만 그렇진 않았죠. 그죠? 외국인이 여전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5천원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고 기간도 많진 않지만 전반적인 순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죠. 그죠? 기타 범위도 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꽤 해줬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냥 개인들만 주장창 팔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미들이 무서워할까요? 아무튼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 일별 현황으로 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이제 어느 행사에 나와가지고 그 참석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기업 밸류업 요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자산, 그러니까 주주 재고, 주주 가치 재고에 힘쓰는 이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업이 따르겠느냐, 막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지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기업 밸류업이랑은 별개의 문제이거나 비슷할 수도 있으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주들의 이익을 가치를 제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은 페널티 예. 안 하면 당신들 페널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불량 기업들은 불량 상장사들은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구냐면 윤석열 그 지금 예전에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한동훈 씨도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막내라고 하던 사람이 이복현 그때 부장검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금감원장 하고 있거든요. 검사 출신입니다. 회계사 출신 검사예요. 검사였는데 이제 관두고 금감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상장사들은 상폐시키겠다. 그게 핵심 요지인데, 오늘 그 말 덕분인지 몰라도 오늘 저번에 급등했었던 저 PBR 관련주들이 꽤나 올랐거든요. 뭐 일단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네, 삼성생명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12% 뽑았어요. 그냥 누가 저기 기업 밸류업 수혜주 관련 수혜주들 끝났다고 누가 그랬어요? 데리고 와요. 네. 끝나긴 뭘 끝나, 개뿔, 그죠? 네. 삼성물산 조금 눌렀다가 5% 급등, SK 이런 거 보세요. 응? 멀쩡하잖아요, 그죠? 기아도 오늘 4% 올라왔고,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누구예요? 삼성생명.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시원하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상한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지역 난방공사 상한가나 나왔었고, 일주일 뒤에 장중에 상한가 찍고 내려왔었는데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멀쩡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밸류 프로그램 이게 허당이 아니었어요. 개미들의 예측이 정확하게 틀렸다. 예.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게 본 주제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개미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단기 위주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를 좀 많이 매매를 하죠.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테마주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기 초전도체,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움직였던 게 뭐 이런 게 있죠. 서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맨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여기에서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게 여기쯤이었죠,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디였더라? 신성 델타테크인가? 거기에서 이제 여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뭐 직접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듯 했으나 그대로 떨어졌죠. 여기는 그냥 굉장히 거칠어요. 덕성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뚜두둑, 그죠? 고점 대비 고점이 14,000원인데 오늘 한 9,000원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5,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대충 얼마 떨어진 거죠? 30% 이상. 맞잖아요, 그죠? 뭐 50%까지는 아니다. 40%까지는 아닌데 30% 이상. 그러니까 하한가인데 마지막은 다름없죠. 여기서 추가량 나오면 개미들 손절 물량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불편하죠, 되게. 이게 왜 불편하냐면 윗꼬리가 거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계속 길게 달리면서 떨어지거든요.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꼬리가 달리면서도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좋은 차트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불편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이제 아주 뭐 강력한 이제 저번처럼 뉴스가 호재 같은 게 나오면은 주가를 되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로 가면은 굉장히 불편하다. 개미들 지금 고생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아까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리튬. 요즘에 보면 강원에너지,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거든요. 저점 대비 따지면 꽤 올랐어요. 이거는 4,400원 정도에서 최근에 7,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주가가 50% 이상 오른 거죠. 최소한 50% 이상 주가가 올랐다고요.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떨어진 게 있어서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리튬, 하이드로 리튬. 아주 편하게 그냥 회사 이름에 리튬 들어가는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낮에도 이거 설명하고 왔는데, 리튬 포어스 보니까 저점 거의 4,000원이죠. 지금 6,000원까지 왔으니까 오늘 장중에 그럼 50% 올라간 거네요. 많이 올라간 거,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요즘에 50% 수익 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올 때 거래가 꽤나 있거든요. 꽤나 있고, 하이드로 리튬도 그렇고 거래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래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가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리튬 관련주들 올라올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기차가 잘 팔려서, 그래서 2차 전지가 잘 팔려서,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말장난인데 뭐냐면, 리튬 가격이 반등할까봐, 리튬 가격 반등 가능성, 뭐 기대감, 요것 때문에 오른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그죠? 그 중국에서 가장 큰 리튬 회사, 네? 그 회사 하나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예, 황수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 뭐가 있냐면, 네. 강봉 리튬이라고 있어요. 강봉. 근데 여기도 보면 중국 회사인데, 중국 1위 리튬 회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30, 여기는 최근에 오늘이 한다. 오늘이겠구나. 40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30%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온 건데, 여기 잘 보시면 반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년 전 21년 9월달에 고점 찍고요, 이달리지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올라간 거는 글로벌 세력의 작전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뭐 2차 전지가 미래가 밝다고 막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BM 뭐 긍양 포스코홀딩스 올리고 난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오르기는커녕 질질질질 계속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다니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천재 리튬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주가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반등 나온 거예요. 근데 무슨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도 딱 그꼴 난 거예요.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업체, 그러니까 그쪽이 업황이 좋은 게 아니고 거의 지금 뭐 사면초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 시간과 돈과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낭비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거든. 네. 그죠? 네. 우리나라가 이상했던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벤츠 있죠? 독일의 명품 차라고 알려. 벤츠에서 그때 그랬거든요. 옛날에 뭐 몇 년도까지는 뭐 이제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뭐 가솔린, 디젤 이런 엔진 이런 차를 안 만들고 무조건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 그 2차전지 테마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 벤츠 그냥 어디 저기 인도의 무슨 타타 이런 데도 아니고, 알아주는 그 벤츠도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실적이 자기들이 파는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대요. 11%인가? 그거밖에 안 팔린대요. 11%. 그냥 10% 잡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차를 자기들이 파는 차 전체를 100대라고 하면 그 중에 10대 정도가 전기차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벤츠에서 당분간 계속 내연기관차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거라. 네.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올라갈 때보다, 네? 여기서 이렇게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집이라고요? 매집이면 참 좋겠는데 무슨 매집을 이렇게 대놓고 한대요? 매집을 무슨 이렇게 대놓고 하냐 이거예요. 제가 웃잖아요 지금. 매집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는 거지, 그죠? 네. 뭔 놈의 그냥, 그죠? 네. 우리 매집해요! 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네. 사기꾼이지. 네. 아무튼 보기 불편합니다. 네.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저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 하셨죠? 네. 이런 걸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속옷을 사러 갔는데 남들이 입던 속옷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쳤습니까? 네.
내 몸과 내 피부와 가장 가깝게, 그죠? 닿는 게 이제 속옷인데, 세상에 속옷을 남이 입던 속옷을 사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이거 그 정도란 얘기. 네. 참고해서 보세요. 오늘 낮에 이거 회원들한테 설명해드리다가 밤에도 이거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선주들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D-42일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내일이 2월 29일 마지막 날이고, 2월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3월 1, 2, 3은 쉬잖아요. 금, 토, 일. 금요일 날이 3일절이라서. 그러면 이제 3월 4일 날이 되면 D- 며칠입니까? 며칠이요? 계산이 안 된다 또. 1, 0. D-38일? 맞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면은 한 38일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게 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어제 제가 살짝 얘기하고 지나갔지만 여론조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총선 전에 총선 전에 각 정당에서 어떤 식으로 D- 며칠쯤 되면은 뭐를 하고 이걸 정확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민심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언제쯤 되면 이게 거의 이제 확정이 되는지, 그죠? 네, 그게 딱 나온다.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거기 출마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큰일 나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무당은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고 그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그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총선 이제 한 D-한 40일쯤 되면은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공천할 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냐 못하냐, 공천을 받냐 못 받냐 이제 치열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뭐 칼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내부 비리 폭로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시끄럽다고요. 네. 시끄러워요. 그래서 공천 때 공천 잘못하면은 그 선거 망한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8년 전에 2016년에 실제로 그때 보수였던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그래갖고 쫄딱 망했어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의 주인공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승민하고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그 밑에서 정치를 배운 게 바로 이준석이고요. 밑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전에 그랬다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 그러니까 150석 이상 무조건 가져가고 180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얼마나 또 그 국민의힘, 그때는 새누리당이지, 얼마나 또 교만했겠어요, 그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옛날에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있었어요. 네. 그거 들고 도망가질 않나, 유승민은 대통령한테 들이박지를 않나, 대통령은 이제 화가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을 또 저기 하고, 그때 공관위원장이었던 이한구 전 국회의원은 막 유승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무리하게 그러다가 이제 반감 사가지고, 하여튼 그때 엉망이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개판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졌습니다. 졌다니까요 그때. 그게 나중에 탄핵이라는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이어졌다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년 전에, 그러니까 8년 전 총선이고, 4년 전에는 선거 관련 주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2020년이었거든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2020년 그때 우리 뭐 볼까요? 남선할 메뉴 볼까요? 이게 그 이낙연 씨 테마주인데, 2020년 4월 달에 선거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참고하세요. 네, 남선알미늄은 제가 추천하진 않는, 뭐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자,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은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죠? 자, 집중하시라고 한번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몇 분만 찍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가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4년 전 총선에 비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억수로 편한 거예요. 예? 그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2016년 4월 달에는 편했을까요? 천만에요. 2016년 4월 달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얘기해 드릴까요? 네. 2016년, 말로만 하기 2016년 4월 달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 2월 달에 그때 구정 때였거든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깨닫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뭘 깨닫느냐, 이 바닥에 들어오셔갖고 편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편하게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고생 안 하고 수익 난다고요. 천만에요. 이 바닥에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각오하고 들어오셔야 돼.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2016년 4월 달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총선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선거 관련주들 많이 갔습니다. 근데 편하게 갔을까요? 천만에요. 2015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6개월 넘는 길고 깊은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바닥에 나왔다, 이제 가겠다 싶었는데, 자, 총선이 보통 이제 4월 달에 있으니까 2월, 1, 2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게 지금 급락한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놨는데 2월 11일과 2월 12일 벌써 8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 날짜를 안 까먹습니다. 왜? 이게 구정 끝나고 나서 바로 폭락했거든요. 네, 그때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 뭐 앞에 급락해놨죠? 이건 뭔지 아세요?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 제로금리를 2008년도에 제로금리를 만들어놨던 거를 7년 만에 버리고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국제유가가 100달러 하던 게 20달러 때까지 폭락했어요. 왜? 경기 침체 온다고 난리지겼어요. 그 난리지기고 이제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뭐 했느냐,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어요. 개성공단 폐쇄.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전쟁 일어난다고. 북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가만 안 둔다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전쟁 난다고. 근데 기억 안 나세요? 개성공단에서 막 짐 싸갖고서 막 직원들 탈출하고 막 그때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총선 전에 총선 2달 남기고 편했겠냐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드시다고요? 에휴 진짜. 네? 2012년 4월달 선거 때는 편했을까요? 네. 총선 직전에 김정일 죽었어요. 네. 이게 지나서 저도 웃는 거지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김정일이 죽었다니까. 김정일 죽고 나서 김정일이 나타나고 지금 맨날 뭐 했게요? 서울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어 이러면서 맨날 미사일 쐈어요. 맨날 미사일 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죽인다고 막 맨날 그러고. 그 당시에 방산주가 막 하늘을 찌르고 막 날아다녔다니까요. 네.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잘 보세요. 네. 선거 전에 항상 시끄러워요. 지금 북한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뭘 못하는 거지. 아마 거기 돈 좀 있으면 지금도 아마 맨날 미사일 쏘고 잠수함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막 그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북한 경제 제재를 시켜놔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응? 이랬다니까요. 2020년에는 코로나 터졌잖아요. 아까 남은 저기 코로나. 아이고 총선 관련주 매주 다 해놨는데 3월달에 폭락했다니까. 코로나가 실제 터진 건 여기에요. 중국에서 우한 시장 그래서 응? 총선 직전에 폭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총선주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니까. 왜 안 가요? 갔지. 남선알미늄 보실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제일 높았어요. 응? 그때 이재명 씨는 그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못 갔을 때. 보시면은 이낙연 테마주가 언제? 11월달. 그러니까 11월달쯤에 들었다 놓는다니까요. 여기도 11월달에 들었다 놨잖아요. 근데 되게 세게 났죠.
상한가 나왔는데 2주 뒤에 하한가 맞았어요. 이유는 시간상 넘어갈게요. 네. 근데 어쨌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 당시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어요.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막 했죠. 거래도 있고 막 가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대구 쪽에서 신천지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대규모 이제 확진이 되더니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버렸네. 올라간 거 다 반납했습니다. 이거 들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아유, 안 간다고.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손절했어요. 다 손절했다니까. 근데 결론은 차트가 이 정도로 무너져 있으면은 솔직히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다 힘들죠. 왜? 세력이 없는 거죠. 어제 제가 눌림목 얘기해드렸지만 똑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좀 있었는데 해결되고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죠. 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리고 있잖아요. 이거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 아닙니까? 어제 제가 가르쳐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눌림목이지 않습니까? 눌림목이 맞는데 코로나가 퍼지면서 살짝 떨어졌어요. 그럼 눌림목이 아닌가요?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는데 왜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 맞죠, 그죠? 네. 근데 전세계 팬데믹에 빠져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럼 눌림목이 아닌가요? 눌림목이 맞죠. 주가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졌을 뿐 세력이 매집을 하면 반드시 가거든요. 이렇게 한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선주 얘기를 자꾸 또 해드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털릴 사람 털려라.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때가 얼추 돼가니까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 당시에도 공천 한다고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공천을 늦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현역들한테 유리하거든. 현역 국회의원한테 유리하니까 선거 획정도 늦게 하고 질질 끕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은 불리하죠. 아니, 선거구가 빨리 정해지고 공천이 빨리 확정이 돼야 나가서 저 요번에 새로 나온 누구누구입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저를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 될 텐데 정하질 않는 거예요. 정하질 않는 거라. 그럼 누가 유리해요? 현역이 유리한 거예요. 네, 다음 선거 때도 또 그럴 거예요. 네. 이 짓 한다니까. 네. 마지막에 그냥 후루룩 올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들었다가 놓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었다 놓고 바로 가는 게 있고 시간 끌다 가는 게 있고 다 틀려요. 그거는 세력맘인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수많은 저기 뭐 대선 후보가 총선 관련주들 중에서 대선 후보가 한두 명입니까? 정책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 개인데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이 갑니까? 이게 무슨 붕어빵도 아니고. 붕어빵은 똑같은 틀에서 나오니까 똑같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얘는 붕어빵이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들이 시간을 다 잡아놓은 거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바로 갈 거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바로 갈 거야. 본인이 세력도 아닌데. 그렇게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매번 갔어요. 3, 4, 5월 달에. 3, 4, 5월 달은 대선주, 총선주가 안 가더라도요. 그냥 개별주 원래 가는 시기예요. 근데 3, 4, 5월 달에 되게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니래. 난 모르겠어요, 진짜. 3, 4, 5월 달에는요, 항상 갔어요. 근데 아니래요.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나 얘기 안 하려고, 이제. 네?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뭐 많은 거지, 뭐. 입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들도 믿고 싶으시면 믿고,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시면 돼요. 대신에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왜 1, 2월 달에 안 해드렸을까요? 2월 다 끝나갈 때쯤 왜 총선 한 그때쯤 공천 이제 얼추 마무리될 때쯤 얘기할까요? 네.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저 욕해요.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연병하네 뭐 이런다고. 자기가 말 잘못 알아듣고 나서. 응? 이거는 먹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털릴 사람 털려라. 응? 심리 불안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요 욕합니다. 나 그게 되게 싫더라. 그래서 털릴 사람 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끝까지 이제 제 방송 의지하고 저녁 방송 무료 방송이라도 의지하고 참고 이겨내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만 쭉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는데 좀만 더 견디시라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경우들이 많이 있다. 매년 총선 그때 4월달인 총선은 늘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생고생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개성공단 폐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엄청난 사건은 뭐가 있어요? 하나 있죠. 뭐 엔비디아가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엔비디아가 계속 가서 우리나라 그 개별 투자자들이 삐져 있다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새로운 악재 있어요 없어요? 금리 인상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금리 얘기만 나오면 진짜 그냥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도 없다니까요. 근데 대신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겨울 정도로 눌려 있어서 답답해 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종목 몇 개 보여드릴게요. 뭐 얘기만 하다 보면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나요. 벌써 32분이에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화천기계를 제가 최근에 자꾸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도 좀 올랐죠 그죠? 네. 이게 신호탄인 것 같다 그 소리예요. 눌림목이 맞았는데 조금 눌렀고 여기까지 정상인데 1월 달에 여기 보시면 쭉 빠져가지고 이제 과매도죠. 과매도 이게 나오고 나서 원래 여기 보시면 거래 많잖아요. 가격대가 그죠? 네. 여기 회복하는데 어때요? 거래가 없잖아요. 매물대가 엄청 센 데까지 올라왔는데 거래가 없죠? 그럼 뭐예요? 간단해요. 여기서 매집한 세력하고 여기까지 올린 세력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안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치고받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안 싸우잖아요. 같은 편이라요. 여기에서 이제 조국 신당 쪽에 뭐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 세력은요 포장의 달인이에요. 포장의 달인. 뭐 속임수의 달인도 맞는데 사기도 잘 쳐요. 속임수. 근데 포장도 잘해요. 네.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막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테마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막 이렇게 내놔요. 그럼 막 상한가 가는 거예요. 네.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장을 또 예쁘게 하면 여기 뚫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다 팔았습니다. 엊그제 다 팔고 딴 데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래가 없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올라올 때 저항이 있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무혈 입생이지. 무혈 입생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호탄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여기는 지금 공천 파문이 없잖아요. 조국 신당이 가장 위험해요. 왜? 대법원 판결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감옥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천 파문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오면 어서 옵시오 이거예요. 어서 옵시오. 싸울 것도 없어요 여기는. 네. 그리고 감옥을 간다고 하면 악재죠.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빨리 올리고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면 호재인 거예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 이게 바로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냐 이거 포장을. 세력이 어떤 식으로 포장할지를 알아맞히는 게 테마주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테마주 잘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직관 이런 게 좋은 사람들이 테마주 잘해요. 상대방이 뭐를 할지 예측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이게 지금 신호탄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네. 정신없고 국민의힘도 자기들 공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정신없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 와중에 남선알미님이 보시면 또 살살 3% 살짝 이런 거 보면 별 느낌 없으실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또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2016년이랑 비슷하다 그죠? 아니 2020년이랑 여기도 이제 들었다가 퍽 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또 저한테 또 중매산에 그러지 마시고 뭐 이게 힌트를 드려가지고 수익 났다고 고맙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고요. 네. 뭐 좀 좋게 얘기했는데 떨어지면은 난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 네. 그게 싫어서 안 한다니까요. 부국철강 들었다가 놓고 지금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죠. 네. 고점 6,000원, 지금은 3,500원. 40% 이상 빠져 있죠. 두 달 동안 아주 그냥 씨를 그냥 팍 말려. 예전에 제가 부국처럼에서 힌트 드렸잖아요. 이거 좋아 보이지 않냐고. 여기에서 나중에 가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채셔야 종목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PM풍이요. 이거 김동현 씨죠. 뭔지 모르겠는데 살살살살살살 올라와요. 거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은 다 이래요. DTNCR로는 좋게 안 봅니다. 그러나 이게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바로 또 이만큼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저는 노래를 되게 못하진 않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를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뭐 기도를 하고 내가 이명웅씨처럼 노래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이명웅씨처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죠. 네, 그 정도의 확률입니다. 바로 이렇게 간다고? 네, 그 정도의 확률이에요. 네. 그러나 DTNCR가 앞에서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이구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반등은 제일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 나오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드민턴 좋아하세요? 배드민턴 치실 때 그 서브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자세 잡고 왼손으로 공을 살짝 띄운 다음에 오른손으로 팍 치죠. 네. 그 준비하는 자세예요. 살짝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5%짜리가 나올지 10%짜리가 나올지 15% 이상짜리가 나올지는 그 사람 맘이죠. 세력 맘인데 아무튼 약간 그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아가방 컴퍼니 이게 저출산 관련주 중에 지금 살아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쭉 떨어지면서 조정을 시작했는데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안 내려가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조심하라고. 왜? 세력이 좀 판 게 맞아요. 팔고 개미들끼리 치고받는 차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돈이 들어와요. 보이죠? 근데 이게 여기 매물대에 걸렸거든요. 여기 매물대 여기가. 근데 걸려서 보통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네, 다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팽팽하죠? 네, 그러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쭈 이것 봐라? 안 끝났네? 그러면서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잡주 스타일이긴 한데 엑스펠릭스 사람들이 이제 맨날 한동훈씨 이민정책주는 인스웨이브 아닌가요? 뭐 오픈롤 좀 봐주세요, 원티드랩 좀 봐주세요, 알차라 좀 봐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엑스펠릭스라고 있어요. 초반에 상한가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좀 험한 짓을 했길래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엑스펠릭스라고 있어요. 근데 상한가 나오고 그때 제일 급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스웨이브처럼 인스웨이브보다 되게 더 셌을걸?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약간의 벌써 40분 넘었다.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차트 선구니까 이해가시죠? 이해간다 7번 찍어주세요. 자, 빨리 찍어주세요. 네. 금방 그저 선을 그죠? 요렇게 하락하다가 어때요? 돌려세웠잖아요. 이 차트 이해가시는 분들만 7번 찍어주시고 하락 추세가 약간 우상향으로 돌려 세운다는 느낌? 거래량도 잘 보시면 거래 별로 없는데요? 없는 것 같으세요? 네, 잘 보라니까. 줄다가 약간 늘어나요. 물론 이제 큰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주가가 좀 더 올라와서 7,000원대까지 오잖아요. 근데 여기 정고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여기 이만큼이나 있는데 거래가 별로 없다? 그럼 뭐예요? 조정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강 스파이크 한번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살짝 바뀐다니까. 근데 개미는 이걸 눈치를 챈다 못 챈다? 절대 못 채요. 못 챈다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눈치를 채죠. 왜?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뭘 보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심리를 보면 알아요. 사람들 심리를 보면 안다고. 자, 이쪽을 하셔야 돼. 이쪽을 좀 좋게 보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주식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됐는데 돌아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해야 되겠대. 주식을 좀 쉬고 좀 쉬어야 되겠대.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안 쉽니다. 네. 근데 좀 피하고 싶다는 얘기죠. 재미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딱 봐야 되는데 거기서 한숨 자고 올게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미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축을 이제 고생해놓고 이제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고 온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돌아선다고요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제 씨를 말려놨고 살짝 돌아서는 게 있어요. 한 번 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엑스페릭스, 아가만 컴퍼니, DTNC, ROPM, 북유럽, 남선알루미늄, 화천기계, 부국철강 힌트 드린 거 아닙니다. 네? 힌트 드린 거 절대 아니니까 무료 추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근데 한마디 더 해드리자면 잘못될 종목을 갖고 얘기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네. 영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거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죠. 네. 그러니까 참고해서 잘 보고 있으시란 얘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둘씩 튀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돈 벌실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내일 좀 해드릴게요. 근데 뭔 얘기를 더 하려고 했냐면 총선 결과가 D-40일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는 시점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딱딱딱 비교를 해서 이쪽은 누가 될 것 같다,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게 딱 집계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때 국민의힘이 이길 확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대충 나온다고요. 거의 나와요. 그리고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이 정도 되면 무조건 확정된단 말이에요. 거의 돼요. 여론조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분위기로 가면.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천 파문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위기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었던 온갖 현 정부 정책주들, 야당이 발목 잡기도 했고 정책주가 거의 못 갔거든요. 원자력, 부동산 이거 다 포함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교육주도 그렇고. 걔네들 안 갈까요? 미친듯이 갈 겁니다. 왜? 다수당이 됐거든요. 그러면 힘있게 또 밀어붙이겠죠. 그죠? 그동안 못했던 거 아마 그냥 미친듯이 밀어붙일 거예요. 네. 세력이 얼마나, 그죠? 네. 소리를 지르겠어요. 어우!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개미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개미들이 쉬겠다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겠대. 제가 그래요. 쉬라고 요즘에. 나도 이제 지겨워서 쉬세요 그래요. 얼마 전까지 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얘기하면 쉬라고 그래. 쉬세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 벌기 직전에 왜 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건지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은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 또는 국민의힘이 이긴다 각각 딱 설정을 해놓고 총선주들이, 정책주들이, 그 다음에 각각 대선 관련주, 인맥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늘 한동훈 씨가 그 NFT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참 급등했더군요. 요거 김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네. 한동훈 씨가 NFT 이런 정책 얘기를 슬쩍 했는데 종목들이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그거 얘기하신다고 하네. 우리 문자반 회원들도 들어가서 좀 보세요. 네. NFT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 쪽이긴 한데 김 실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공천이 확정되면은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기대 많이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저녁 때 꼭 들어오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